쭉 들어가 보면 거기 5번 있어. 5번. 5번. 이렇게. 제가 드린 이 스캔이고 스캔에 압축 풀면 이렇게 3개 폴더로 나뉘어져 있어요. 맞아요?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요 스캔으로 요게 소위 그냥 황도한 아저씨 거 책이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초반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내가 이거 다 해줄 건데 시험 봐도 되는데 혹시나 책을 하나 구매하실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면 나 합격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 합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너무 좀 잘 맞지 않거나 옛날 거거나 너무 약간 요즘 거로 바꾼다고 했는데 근데 새로 나온 책이거든요. 새로 나온 책인데도 좀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황도현 아저씨 거는 예전 거로 시작을 했다가 경력이 있어 보면 딱 벌써 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있어 보여. 알아 보여. 느낌이 있어. 얘 잘해.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새로 바꾸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나랑 안 맞는 부분은 있지. 나랑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이제 저랑 조금씩 이제 틀린 건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시험이 뭐냐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기 이제 여기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조건이고요. 조건이고 자 예를 들어 1번 그림을 봤어요. 1번 그림을 봤어. 그러면 딱 2개를 만들 거야. 단면도하고 인면도를 만들 거야. 단면도는 자 요만큼 잘라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해됐어요? 요만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굳이 여기까지 그릴 필요 없어. 이 선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보면 돼. 그렇다고 이 선을 잴 필요는 없고 대충 여기서 이 벽 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간? 그러면 대충 요 사이즈가 얼마인지 뭐 안 나왔으니까 자로 재겠죠? 역시나 자는 필요해.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100대 1짜리예요. 100대 1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1cm면 1cm면 100cm? 100cm죠. 1cm면 100cm인 거예요. 100cm가 1m냐? 1m. 그런 거죠. 100분의 1짜리예요. 그래서 자로 쟀을 때 그거보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사이즈가 그렇게 재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만 잘랐다. 그러면 나는 이 짤은 여기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얘가 여기까지 잘랐으니까 얘 2개까지 다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럼 여기 문은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른 상태면 창문을 잘랐고 자 이것도 여기를 잘랐느냐 여기를 잘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를 잘랐으면 지금 창문이 잘린 거죠. 그럼 잘랐을 때 창문을 보여줘야 돼. 근데 여기를 잘랐어. 그럼 창문이 없죠. 그럼 벽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벽만. 그러니까 여기다 잘라주면 편하지. 근데 여기다 잘랐으니까 문짝을 그려야 되는 거지. 일이 커지는 거지. 귀찮은 거지. 뭐 그리면 되긴 하지만.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그리기가 되게 불편하지. 캐드 도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볼 필요 없어요. 단면할 때는 동서남북 볼 필요 없고 무조건 화살표를 위쪽으로 가게 돌려놔야 돼요. 무조건 화살표를 위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얘 같은 그림은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런 식으로 보게 그려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계단이 3개야. 그럼 나는 여기서 계단이 이렇게 3개가 올라가고 쭉 지나가는데 여기에 창문 있고 밑에 벽 있고 쭉 지나가서 여기에 문짝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벽이나 가는 이 부분만을 딱 잘랐을 때 여기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잘랐을 때의 모습을 딱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게 단면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보통 인면도는 남측 인면도를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남측이 어디야? 얘가 북쪽이니까 여기 남측이죠? 이쪽이 남측 아니야? 그러면
남측의 면도를 그릴 땐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난 또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형태의 그려야 되는데 자른 게 아니라 밖에서 본 모습을 그려야지. 밖에서. 그럼 벽 있고 벽에 창문 있고 벽 있고 창문 있고 벽 있고 여기에 계단 있고 계단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계단을 올라가고 여기도 계단 올라가고 현관문 보이고 그렇게 하겠지. 요거는 화단이야. 그럼 화단이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 나무 좀 이렇게 나가고 그거를 보여주겠지. 그죠? 일단 이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 자, 그래서 요 부분 단면도와 인면도 두 개를 그릴 거고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남측 인면도가 나와요. 가끔 동측, 서측 나오기도 하는데 못 그릴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남측 인면도를 거의 그리다 보니까 동측, 서측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쪽을 거의 안 주는 편인데 사람들이 남측만 겁나 그리다 보니까 어머 동측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근데 별로 이렇게 고민할 건 없는 부분.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혹시 요게 뭔지 알아요? 처마. 여기 처마 나온 위치라고 나오는데 처마가 뭔지 알아? 여기 외벽, 맨 끝에 외벽에서 얼마나 나왔냐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 오면 우산 없을 때 막 가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처마 때문에 우리가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마선이야. 처마선. 자, 여기 지붕마루 위치가 뭔지 알아요? 지붕마루 위치? 지금 전산이용 건축제도는 상업 공간은 없어요. 전부 주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일반 집이에요. 오케이? 일반 다 주택이란 말이야.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없고 무조건 다 그냥 일반 집이야. 그러면 일반 집 지붕은 어떻게 돼 있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된 집도 있지. 그죠? 하지만 그냥 일반 집은 다 이렇게 돼 있고 기와가 다 있고 그지? 양끝에 용마도 있고 그런 집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옛날 집을 생각하시면 돼. 요즘도 혼자 지으려면 그렇게 지을 수 있지. 근데 요즘 다들 뭐 단층은 잘 안 짓고 다 2층, 3층 그리고 죄다 평면 옥상이죠. 거기다 뭘 또 해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옛날 집인 건데 뭐 그렇게 줘요. 뭐 어떻게 얘네들 그렇게밖에 안 주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요렇게 맨 꼭대기선. 맨 꼭대기선. 지붕의 맨 가장 최고 높은 자리가 여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최고 높은 자리가 여기라. 여기서 이렇게 경사가 지고 이렇게 경사가 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있고 통창이죠? 통창이 있고 밑에까지 있는데 자, 거실에 얘를 자 여기 보면 되겠네. 얘가 통창이니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통창이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양쪽에 벽이 있어요. 양쪽에 벽이 있으면 얘가 통창인지 아닌지가 가늠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뒤에 보면 양쪽에 벽이 있잖아요. 양쪽에 벽에 창문이 이렇게 있지만 통창은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얘는 층이 높고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통창을 해놓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그거를 하고 말고는 뭐 거기서 마음인 거지 무조건 얘는 통창해야 돼 무조건 얘는 아니어야 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는 거실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창들은 대부분 통창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특히나 요즘에 짓는다면 통창이 맞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자, 이 창문 앞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창문에 여기 뭐가 있죠? 네. 그죠? 네. 있잖아. 자,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 기다려봐. 자, 요거 뭐예요? 아까 저 창문에 선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 벽돌을 세로 쌓기 했단 말이에요. 가로 쌓기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창문이 있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어. 요거 우리 아파트 저기 관리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창문을 달고 그 위나 아래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데 이게 없으면 통창이란 뜻이고 벽을 쌓지 않았으니까 이게 있으면 통창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까처럼 그 구분을 또 안 짓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거실은 통창, 나머지 문은 통창 아닌 거야. 그걸로 해결하시면 돼요.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경우도 있다니까요. 얘가 친절하게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도 없고 여기 이렇게 다 있잖아. 이거 표시가 잘 된 거지. 근데 얘는 없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없으면 다 통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욕실에 요만하게 뾰족하게 다 통창이라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그럴 거야. 그래서 어머 이럴 거야. 어떡할 거야. 뭐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거 600짜리 요만한 창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창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왔어? 자,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거, 여기 손대 있는 건 벽돌을 쌓냐 안 쌓냐, 즉 얘는 통창이고 얘는 통창이 아니다를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제일 확실해요. 아셨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얘가 도대체 그럼 얼마를 할 거야, 여기는 얼마 올려야 돼, 이런 거가 안 나와. 그런 걸 다 일일이 비주얼 써놓으면 한 2페이지, 3페이지 써놔야 돼. 그렇잖아. 그럼 그거 읽고 어떻게 해? 왔어? 그거 읽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으니까 나머지 가장 기본은 가장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따져라 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를 판단할 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요런 건 다 단열재 공간이에요. 단열재. 특히 외벽은 단열재를 넣어야 돼요. 단열재를 넣어야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밖에 있던 찬기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열재 사이즈도 얼마로 할 건지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건 조건을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그림을 잘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자, 테라스라고 돼 있어. 테라스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1층에 바닥에 붙어있는 단, 그게 테라스야. 그죠? 층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 떠있는 나간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베란다와 뭐였지? 발코니. 발코니. 베란다와 발코니. 그 차이점은 위에가 천장이 막혀있냐 안 막혀있냐에 대한 부분이라 그랬죠.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에 있는 위에 그 베란다가 발코니가 많다 그랬어요. 실은 발코니가 많아. 근데 걔네들이 잘못 쓰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 그냥 맨날 듣다 보니 베란다라고 하지만 실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예요. 아파트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발코니 위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베란다는 위에가 없어요. 위에가 없다.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옥상에 보면은 이쪽에 우선 가건물이 있지만 베란다 나오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나 하네. 이게 베란다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베란다 나오면 위에 다 덮여 있잖아요. 네. 같은 공간이라는 거지. 그건 발코니란 거예요. 자, 하여튼 그 상황으로 지금 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 소리 없으면 다 외벽은 200이고 외벽은 400이고 내벽은 200이고 보통 옛날에는 350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350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는데 350도 되고 400도 되고 그건 뭐 공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끔 가다가 자 해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전부 다 뭐야? 해치가 전부 다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 다 무슨 벽이야? 벽돌벽이라고 조적벽이라고 전부 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벽돌벽이고 가끔 가다가 옹벽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옹벽은 벽돌을 싼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처럼 전부 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지대가 경사가 심하게 져서 내가 지탱할 힘이 세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다가는 옹벽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미치척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정말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제 성격이 왜 나한테 이런 게 나오나 그럴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이 신발장이면 신발장도 표현을 해줘야 돼. 그게 좀 귀찮아. 어떻게 해요? 그냥 삼각형 그래서 누가 봐도 어머 이거 신발장이라는 느낌이 나게 그리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항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제 슬슬 자 일단 해봤으니까 우리 자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을 보죠. 2번. 자 요것도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 있네. 이쪽으로. 자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는 거야. 그러면 문 2개가 보이고요. 문 2개가 보이고 여기 현관에 턱이 있어요. 턱이 보이고 현관문이네. 현관문이 있고요. 그죠? 현관문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서 계단이 또 2개가 있어요. 계단이 2개. 자 여기에 높이를 줄 때가 있어요. 높이를 줄 때가 있어. 높이를 주면 높이를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높이를 안 주면 무조건 계단 하나, 단 하나는 150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가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럼 현관은 자 여기서 150, 300. 자 현관하고 얘 사이에 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턱 있어? 없어. 그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일반 집, 다른 친구 집이나 어디 집에 들어갔을 때 일반 가족 들어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현관문 열 때 여기에 턱은 없어. 문 열고 그냥 들어가고 신발 벗고 그 위에 턱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올라가고 여기에 턱이 없어? 여기에서 셋이 올라가는 거야. 아무 소리 없었으면 300 갈 건데 굳이 320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20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계단은 150씩이 아니라 160씩 잡아야겠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 현관하고 여기 있는 거실하고 턱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 뭐라 그랬어? 왜 그래? 뭐라고? 여기 왜 턱이 있어? 얘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나 바닥에 온수 파이프 있다. 온수 파이프. 온수 파이프. 응? 현관에 온수 파이프 있을 일 없잖아. 현관에 따뜻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거실과 방은 전부 다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이나 이 바닥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똑같죠. 욕실만 어디 있어? 욕실에 온수 파이프를 안 하니까. 여기 욕실이 없어. 저기 있어요. 현관 바로 옆에.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어? 욕실에는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낮춰놨죠. 그죠? 저는 전 추위를 너무 타서 욕실에다 나는 돈 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면서 추위를 너무 타서 자기는 한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온수 파이프를 밑에 욕실에도 좀 깔았으면 좋겠어요. 해야지 뭐. 해야죠. 그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 겨울에 바닥이
물론 차죠 처음에는. 하지만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러면 다 튀면 이렇게 밑에 바닥이 그렇게 차지 않아요. 뭐 그것도 못 참을 정도. 그것 때문에 굳이 돈 1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100만 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해야지.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항상 얘기해.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온수 파이프 까는 집도 있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 요즘 마감 안 하던데요? 맨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에 나오는 기준은 조금은 옛날 상황, 10년 전 그때 상황을 해야 돼. 왜냐하면 건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리해져요. 건축은 옛날에 이거 단면 그릴 때 옛날 그림은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일체형 해가지고 그냥 쭉쭉 그리면 되거든요. 옛날엔 일체형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그 연결시키는 표시 막 중간에 하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일자로 못하고 꺾이게 만들고 별 생쇼를 해서 다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점점 더 편리해지죠. 그런데 기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고난도의 상황이 되고. 그래서 기계 선택 안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신의 한 수다. 그런데 그만큼 고난이도로 넘어가면 진입장벽이 높으면 그래서 건축밥 먹은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많아도 기계밥 먹는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 신림이나 어디 뭐 구로나 이런 데 거기 조그맣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조그맣게 그 기계에 막 쌓아놓고 막 허름하게 하는 그 조그만 기계 하나 들여다 놓고 하는 거기 공장들이 다 1년에 다 매출이 1억 2억 되는 다. 그러니까 그냥 시커먼 기름가 이런 거 입혔지만 혼자 하면서 다 애들 다 대학 보내고 혼자 다 하면서 다 그렇게 했었던 예전에. 그래서 기계 기술 하나만 배워놓으면 그냥 막 월급도 잘 받아서 했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도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놓고 그 기계 하나 밀링이나 선반 기계 하나 딱 들여다 놓고 그걸로 월 매출 1,000, 2,000원 계속 하고 다녀요. 깎아주면 돼. 깎아주면.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해. 똑같은 기계로 깎는데 초보자하고 고급자하고는 달라요. 깎으면 그 결이 달라. 그런 상황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건축은 경기를 너무 많이 타요. 정책을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요. 지금도 맨날 윤석열 정책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뭐 해서 뭐 집을 뭐 풀어주네 어쩌고 저쩌고 하네 뭐 하네 하고 해서 정책만 바뀌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옛날에 노무현 때도 그랬고 뭔가 집 잡는다고 정책만 나오면 폭등을 했죠. 나오면 폭등하고 물량 걷어들이고 팔지 않고 매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면 어떡하라 그래? 평생 먹고 쓰지 않고 300벌이가 한 30년 20년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안 먹고 그 돈을 그대로 모아야 집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안 될걸? 그것도 그죠? 서울에 그냥 가다가 그지 같은 집 하나도 다들 10억이 넘어가니까 안 먹고 안 입고 10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뭐가 제일 많아? 사기꾼이 제일 많아. 왜냐면 그 돈으로 안 되니까 계속 너나 나나 서로 등치고 등 당하고 당하면 아씨 나 뻔히 알고 당했네 이런 게 더 많고 그걸 또 배우다가 어떻게든 그 등을 한번 쳐먹으려고 너무 많고 한 번에 콱 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보니 우리는 눈 뜨고 코베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 쓴맛을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보지 말고 살아. 자,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사이즈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주면 준 대로 맞추고 안 만들면 무조건 한 턱은 150 잡고 계산하시면 된다. 아셨죠? 자,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얘도 보면 자, 얘는 또 꺾었네 이렇게. 이게 꺾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는 표현을 어떻게 되냐? 계단 3개 밟고 여기 벽이 보이고 현관문 있고 단 올라가서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얘가 욕실이구나.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 바닥과 얘 바닥은 차이가 나겠죠.
높이는 안 줬어. 어쨌든 간에 150 차이 나겠죠. 하지만 욕실하고 얘가 150이 안 되죠. 150은 이만큼인데 집에 가서 한번 봐봐. 한 70이나 80, 100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 슬리퍼를 해놓고 그 욕실문 밑에 딱 내놓고 문 열잖아? 슬리퍼 위가 걸려요. 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 얼마 안 되죠? 근데 정말 슬리퍼가 그냥 안 걸리고 허공 난다. 그러면 높이가 꽤 높을 거예요. 높이가 꽤 높을 때 조심할 거는 뭐야? 애들이나 노인애들은 잘못하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인식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높으면 평상시에 항상 느낌이 있던 부분에서보다 높으면 자기도 모르게 톡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몸에 밴 상태로 맞춰주는 게 쉽게 잘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도면 그릴 때는 무조건 그릴 때는 150 아래로 돼요. 네. 일단 이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150으로 이제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 절단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는 절단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은 일자가 아니라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갔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높이는 안 나왔어요. 높이는 안 나왔고, 자,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여기 테라스 나와 있고, 테라스의 벽이 또 보이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내 안 보내. 응? 자, 얘도 계단이 많을수록 힘들어.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려 계단이 6개나 되고요. 6개나 되고 여기서 계단이 또 3개 올라와요. 이랬을 때 가장 거슬리는 건 뭐냐? 도대체 지붕은 어떻게 되냐? 이쪽 지붕하고 이쪽 지붕 방 3개가 있으면 다 얘는 900이고 얘는 1300인데 그럼 얘 900하고 1300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900에다가 지붕을 맞추면 얘가 너무 낮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다 맞추면 여기가 너무 높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낮은 쪽에 맞춰서 얘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쪽에 맞춰서 얘가 높은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할 거면 높은 게 맞춰서 얘가 높은 게 낫죠. 낮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2개를 층을 줘도 괜찮아요. 지붕을. 그거는 시공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 지붕은 무조건 일자로 맞춰야 돼. 그런 얘기 없잖아. 낮은 대로 그냥 그릴래. 높은 대로 그릴래. 그래서 하나는 지붕이 여기 있고 하나는 지붕이 여기 있어. 벽을 두고.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하나로 쭉 가. 그러면 쭉 가면 돼. 벽도 그냥 쭉 가면 돼. 대신 얘가 높아. 높은 거 어떡하라고. 얘가 지금 계단이 높아서 높은 거. 집이 구조가 그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점수를 까지는 않을 거라고. 아시겠죠? 응?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릴 게 5번 얘예요. 얘야. 아까 여태까지 본 것보다 좀 쉽지 않아요? 네. 창문 지나고 뭐 지나가지 않잖아. 그죠? 벽 지나가잖아. 벽만. 계단이 있고 현관 보이고 벽 2개만 딱 지나가고 문 2개가 딱 있어. 하지만 이 문과 이 문은 차이가 좀 있죠. 욕실 문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욕실이니까 조금 낮겠죠. 그죠? 그것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건 쉬워요. 내가 쭉 보다가 5번이 좀 쉽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이즈도 안 줬으니까 150에 맞춰서도 하고 하면 되고. 그죠? 지붕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꼭대기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대충 도면 파악을 했으니까 5번 맞죠? 5번 5-1번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5번 거라는 거지. 조건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분이면 됩니다. 자, 주어진 평면도로 캐드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작도는 직접 흑백으로 출력해서 USB 메모리, USB를 아마 줄 거예요, 걔네들이. 자, 2개를 만들어요. 단면도는 40분의 1, 남치기 면도는 50분의 1. 2개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분의 1, 50분의 1이니까 그럼 치수 스타일을 2개를 해야 되나? 치수 스타일을 2개를 해서 하나는 40배 주고 하나는 50배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치수는 40분의 1짜리 단면도에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50배짜리는 치수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50분의 1짜리에는 치수가 없으니까 우린 그냥 치수 스타일은 40분의 1짜리 하나만 만들면 돼요. 40배짜리 하나만 만들면 돼. 아셨어요? 할 거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시오. 기초 및 지하실. 벽 말고, 벽 말고 밑에 줄기초를 말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그냥 땅 위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겠죠? 비 오고 하면 뭐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겨 그냥. 그죠? 그래서 밑에 그 집 사이즈만하게 크게 파놓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다 해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그죠? 시멘트 바르고 해서 아까 했던 그 벽체에다가 그 위에 또 올려놓고 그걸 다 잡아요. 그 작업이 이제 줄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줄기초. 그래서 지하실 벽체 이런 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자, 벽체는 외벽은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시멘트 벽돌 1.0B로 하셔. 벽돌 쌓는 게 0.5B, 1.0B가 있어요. 이게 벽돌을 쌓는 방식인데 벽돌을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이렇게 쌓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그거 한 줄 쌓는 게 0.5B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줄 쌓고 그 사이에다가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1.0B로 쌓으라. 그거는 뭐냐면 그냥 0.5B 똑같이 두 줄로 쌓으면 얘랑 어떻게 되겠어? 이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쌓는데 그 사이에다가 세로로 또 쌓아요. 0.5B는 아까 말했던 이렇게 한 줄 쌓고 1.0B는 그 두 줄을 쌓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쌓는다는 거지. 두 개를. 게다가 또 이 벽돌과 단열재 있고 이 벽돌이 있으면 이 사이가 또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철근으로 가서 묶어줘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드러나. 어디 있어? 어우, 하지 마. 자, 봐봐. 어렵잖아. 내가 그냥 말로만 해봐. 자, 우리가 보는 벽돌 앞에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요거를 벽돌 한 줄로 이렇게만 쌓은 게 0.5B예요. 그럼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한 줄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단열재를 넣어달래. 그제? 그리고 1.0B는 0.5가 두 개 안에 막말로 두 개를 이렇게 쌓지만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 사이가 틈새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도 쌓는다고. 쌓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쌓는단 말이야. 그래서 시멘트를 바르고 하면 얘네들이 어쨌거나 이제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쌓는 방식이 1.0B인데 단열재 때문에 얘하고도 벌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하고 얘를 어떻게 철근으로 철사 같은 걸로 묶어준다. 중간중간 이렇게.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해됐어요? 그래야 고정이 확실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벽돌 사이즈가 얼마야? 높이가 57이에요. 근데 우린 얘를 60으로 계산해. 60으로 계산해. 자, 요 길이는 190인데 200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폭은 90인데 100으로 계산합니다. 100으로 계산.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자, 그러면 요 두께가 벽돌을 벽돌 이렇게 쌓이는데 내가 이제 잘못 얘기했지. 벽돌 옆으로 이렇게 쌓죠. 옆으로. 그러니까 자, 넓적하게 세워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쌓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벽돌을 이게 벽돌이다. 그러면
벽돌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는다고. 네. 이렇게 쌓는다고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얘 0.5b는 100이죠. 네. 100. 근데 원래는 얼마나 그랬어? 90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따져야 돼. 90이야 90. 단열재가 얼마냐? 근데 여기에 외벽 단열재가 얼마래? 120이라고 나왔어. 단열재를 총 3개를 줄 건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외벽에 대한 얘기잖아요. 외벽 단열재 120이래 120. 자, 그 다음에 1.0b. 1.0b는 2개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긴 쪽으로 가면 얘가 190인데 200이지만 우리가 190 정확히 따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400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90에서 110 더하면 210이잖아. 210에서 190 더하면 400 아니야? 네. 그래서 외벽은 전부 다 400으로 갈 거야. 90, 120, 190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릴 때 90, 120, 190 0.5b 90, 단열재 120, 1.0b 190.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께를 우리는 400으로 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응. 자, 그리고 바닥 단열재 85래. 아, 바닥은 지금 여기서 안 되겠구나. 바닥은 말 그대로 자, 줄기초 작업을 하면 여기 철근 콘크리트 자 이렇게 줄기초 작업을 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야 지금. 요 밑에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란 말이야. 철근 콘크리트인데 여기에 단열재를 놔야 돼요. 단열재를.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신기한 게 단열재를 아래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위에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디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디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열재는 뭔가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거를 담아두려고 외부에서 찬 기운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단열재가 밑에 있으면 이 철근 콘크리트라니까 시멘트 쇳덩어리들이란 말이야. 근데 단열재가 밑에 있으면 이 땅에 대한 기운이 일로 가진 않겠지만 얘가 자체가 찬데 벌써. 그 여기 단열재가 없으면 어떻게 해? 단열재를 둘 다 하겠다? 돈 들어서 할래만 하고. 굳이 난 밑에 단열재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밑에 단열재를 많이 넣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마다 의문을 갖긴 했어요. 왜 밑에다 하지? 난 내가 잘못 생각해. 그래야 맞는 줄 알았어요. 아, 뭐 열이 해서 뭐 얘가 따뜻하게 지나? 잘 모르는 뭔가가 있나? 굳이 그렇게 크게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신기하네. 나랑 생각이 좀 다른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러고 말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자기가 시공할 때 절대 밑에다 안 한다니까. 위에다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에다 하고 위에다 하는 게 맞다. 밑에는 하는 의미가 없다. 위에다 한다. 그 베테랑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지. 그런데 황두환이 위에다 하는 거야. 황두환 지금 이 책이 위에다 하는 건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무조건 이 책이었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런데 나합격이란 책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나합격 책을 딱 봤어. 밑에다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쓰레기 하고 던져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예요. 가장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가. 그런데 밑에다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 밑에다 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밑에다 된 집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나는 밑에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 위에다 막아줘야 땅이고 얘 이거 하는 걸 얘가 막아주지. 그죠? 그래서 여기 바닥의 단열재는 85를 줘라. 여기 85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갈 깔고 온수 파이프 해서 시멘트 바르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인테리어에 뭐야? 24mm 모르타르 어쩌고저쩌고가 맨 위에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쉽게 해서 그러면 집에 장판 이렇게 드러내면 시멘트 있잖아. 그 시멘트 박살내면 뭐 있어? 그 투명 쇠파이프 같은 거 삥 둘러 있어갖고 온수 파이프가 그걸 물을 따뜻하게 해서 방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뭘로 지탱하겠어? 그거 다 시멘트로 지탱하겠죠. 그 밑에 단열재가 있고. 그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다. 그 얘기고요. 지붕 아까 이렇게 지붕 밑에도 당연히 들어올 수 없도록 단열재를 했는데 제일 두꺼운 걸로 달아줍니다. 180. 나중에 이제 만들면 되고. 자,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 있기 마감. 기화하는 얘기. 지붕에 기화를 하는 얘기야. 물매가 중요한데요. 자, 이거 바뀐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기능사 시험에 얘가 갑자기 85를 80으로 해라, 외벽을 뭐 100으로 해라, 바꿔본 적이 없어. 바뀌어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물매는 10분의 4 또는 10분의 3.5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물매가 뭐냐면 지붕의 경사예요. 지붕의 경사각. 그래서 경사각이 뭐냐면 10분의 4가 뭐냐? 10분의 4를 1000분의 40으로 하시면 돼요. 렉탱글을 1000,400을 하는 거예요. 1000,400. 그럼 1000,400. 됐어요? 그리고 대각선을 거. 이게 지붕 경사예요. 이게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10분의 3.5 그러면 10에 350을 하는 거죠. 그럼 경사가 조금 더 낮겠죠? 그죠?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지붕의 경사를 어떻게 뭘로 잡을 거냐? 이걸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자,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이는 방법은 뭐야? 이런 거 대충 보통 10분의 4던데? 10분의 4던데? 그러면 그냥 10분의 4 아무 생각 없이 10분의 3.5라고 나왔는데 정신없고 신경 쓰고 막 못해보니까 막 나중에 봤더니 10분의 3.5. 와우. 이런 점수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고 그리시면 돼요. 자, 1000만원 보통 600 제일 많이 줘요. 600. 그런데 지금처럼 550도 있고 가끔 미친 척하고 650도 있고 700도 있고 막 그래요. 1000만 나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선이요, 이 선. 자, 뭐가 550이라는 거야?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55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됐어요? 네. 중심선에서 벽 끝이 아니라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550이라는 뜻이에요. 550. 그래서 1000만 나오면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틀리면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죠. 자, 그리고 반자 높이, 벽 높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 실내 벽 높이를 말해요. 2400. 하지만 2300일 때도 있고 2350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도 바뀔 수 있고 얘도 바뀔 수 있고 얘도 바뀔 수 있어서 수시로 얘네들이 뭔지를 봐야 돼. 하지만 얘네가 바뀐 건 본 적이 없어요. 자, 창호는 목재 창호로 하되 이중 창인 경우 외부 창호는 알루미늄. 외부는 알루미늄. 이 얘기는 뭐야? 안쪽은 나무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밖에, 자, 외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이 밖이야. 이쪽이 바뀌면 여기에 내부는 알루미늄이니까 어떻게 돼? 알루미늄이 조금 작겠죠? 얇겠지? 그죠? 목재가 좀 크고. 그죠?
목재가 크고 알루미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알루미늄을 앞에 목재를 뒤에다 하는데 사이즈는 알루미늄이 조금 작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이즈가 정확한 사이즈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사이즈 없이 그냥 대충 그냥 그리면 돼라고 하면 대충 못 그리잖아. 그래서 150을 하든 120을 하든 그거는 맞춰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아까 했더니 일체식으로 해서 편해진 거지 예전에 일체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줄기초 막 이제 줄기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다 터지면 다 그냥 해가지고 옵셋 틀면서 다 트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트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트면 되는데 예전에 일체식이 아니었다. 일체식이 아니어서 얘가 이렇게 따로 얘 따로 만들고 얘 따로 만들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막 묶어야 돼. 이 표시를 다 해줘야 돼. 묶음 표시 해줘야 되고 얘가 또 하중을 해서 얘가 뒤틀린다고 얘를 여기다 약간 이렇게 홈을 줘. 이렇게 홈을 줘.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중이 생길 때 얘가 완충작용을 하라고. 별짓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귀찮았다. 할 일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좋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재질도 더 좋아지고 뭔가 좀 뭐 배합이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뭐 같은 시멘트도 옛날 시멘트랑 지금 시멘트랑 질이 달라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진 거지. 이런 부분들을 빼도 집이 충분히 괜찮다는 거지. 점점 좋아지는데 너무 좋아지다 보면 그럼 결국은 뭐 대충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뭘 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옛날 집을 만든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즘 새로운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아. 옛날에 이거 캐노피도 많이 그렸어요. 하지 말래잖아. 근데 가끔 미친 척하고 거기다가 캐노피 이번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할 거야. 캐노피가 뭐냐면 처마 나옴이 어떻게 길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너무 길면 어떻게 돼? 흔들릴 수 있잖아요. 무게 하중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캐노피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요즘 좋아졌고 하는 데 없으니 하지 마. 그냥 그런 뜻인데 가끔 가다가 너무 길거나 그러면 여기 좀 해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마감 치수등 조건 일반적인 시공수. 이 말이 제일 무섭죠. 일반적인 시공수. 일반적인 게 뭐예요? 뭘 공사를 시공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뭔지를 알지. 이 부분이 제일 좀 난해한 부분을. 자, 여기에 레이어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레이어까지. 자, 노란색 뭐겠어? 0.4 제일 두꺼운 뭐겠어? 벽체겠죠? 벽체죠? 빨간색은 뭐겠어? 중심. 그죠? 흰색은 뭐겠어? 치수. 맞아요. 치수. 자, 녹색은 마감선이에요. 마감선. 그리고 하늘색은 인면선. 인면선은 뭐냐면 보이는 선. 내가 일단 문짝이 보이네. 문짝 그릴 때 그건 인면선. 그죠? 인면선. 파랑색은 해치. 맞아. 해치. 파랑색은 해치. 선들이 조금 두껍죠? 근데 얘는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내 맘대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낮춰 이러면 안 돼요. 나왔으니까 이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레이어 만드는 거랑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만들고 하시면 되고 하면 돼요. 일단 이거 10분이 좀 지났는데 20분 이내에 얘기 좀 해주셨죠? 무려 15분 시간 드릴 테니 35분까지 들어오세요. 반자 높이 옆에 처마 반자 설치는 반자 높이 옆에 처마 반자 설치는